ABO 미국 교정 전문의, 한국 치과 교정 전문의, 뉴욕 스마일 치과 박현정 원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초기에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부종교합이 있거나 어떤 구강적인 어떤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거는 돌출이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출이 있게 되면 치아 돌출이든 잇몸 돌출이 있게 되면은 입술을 편안하게 다물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 포스처가 입을 벌리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입을 벌리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입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구호흡을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ENT인데 이비인후과적으로 코 막힘이 있어서 내지는 비염이나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내지는 뭐 감기를 너무 자주 해서 이 친구가 코로 숨 쉬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죠. 내지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아예 그냥 입을 벌리고 입으로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은 구호흡으로 이제 습관이 굳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구호흡을 하게 되면 치과적인 입장에서도 일단은 충치나 그리고 지은염증, 잇몸염증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강 건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감기에 잘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실제로 구호흡을 했을 때 공기가 코로 들어가는 경우, 공기가 처음에 우리가 흡입을 할 때, 흡기를 할 때 공기가 코로 들어가게 되면은 코 안에서 데워져서 따뜻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어떤 우리가 혈관에서 공기를 산소를 이제 흡수를 할 때도 산소 포화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입으로 공기를 흡입을 하게 되면 이게 급격하게 많은 양의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산소의 흡수율 포화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 일단은 코를 통해서 숨을 쉬는 것보다 집중력,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중요하죠. 그죠? 집중력의 저하나 이런 쪽으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구호흡이 반드시 필요할 때는 우리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구호흡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그죠? 달리기를 할 때도 천천히 뛰고 짧은 거리를 뛸 때는 굳이 입으로 숨 쉴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오래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목이 덜 마르게 되죠. 그렇지만 급격하게 운동을 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뭔가 힘을 내서 빠른 동작을 취해야 될 때는 구호흡이 필요할 때 그때는 공기를 어쨌든 많은 양의 공기를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공기를 빨리빨리 쓸 수 있겠죠. 산소를 빨리 쓸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벼운 운동, 걷기 운동, 대부분의 운동도 구호흡을 하지 않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내뱉고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입술을 편안하게 다물 수 있어야 되고 코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만화 포스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마녀의 어떤 모습,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외모의 특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만화 그리고 동화 이런 데서 보는 캐릭터를 보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이제 주걱턱의 경향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주걱턱이 있으면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주걱턱이 있으면 역시 편안하게 입술을 다물거나 코로 편안하게 비호흡을 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의 반대교합이 있고 턱 돌출이 있을 때는 입으로 숨 쉬는 게 좀 습관으로 굳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구호흡을 했고 그런데 구호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치열의 문제 그리고 치아 건강의 문제, 잇몸 건강의 문제가 악화되는 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악순환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건데 요즘은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가가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죠. 어떤 주걱턱의 반대, 옥리인데 아래턱은 무턱의 특징을 보이고 위턱은 돌출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경우도 편안하게 입술을 다물기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만화 캐릭터나 동화의 캐릭터를 보면은 뭔가 불편해 보이고 화가 나 있고 불만이 있고 그다음 잘 웃지 않고 이런 얼굴로 캐릭터가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구호흡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전신적인 건강의 상태, 또 구강 건강의 상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심지어는 그 사람의 기분까지도, 그죠? 기분까지도 구호흡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나쁜 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만화 캐릭터나 어떤 그런 그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호흡을 하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구호흡이 있는 친구들을 구호흡의 습관을 고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뉴욕 대학교에 있을 때도 구호흡이 심한데 구호흡을 고치는 그런 치료 과정을 장치도 썼었고 습관 교정도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 근기능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습관 교정을 한 건데 일단은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하고 그리고 구호흡을 하지 않고 코로 숨 쉬고 입술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입술을 다문다는 것 자체 굉장히 이제 안 하던 사람한테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입술을 다물기 위해서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을 써야만 돼요. 그래서 근육을 쓰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돌출이 있었던 부분들이 근육 힘에 의해서 원래의 어떤 그런 형태로 원래의 위치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호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유치열이거나 혼합치열기는 유치와 영구치가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 그렇지만 구호흡을 항상 하고 있고 입술을 다물 수가 없고 습관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습관 교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그럼 습관을 고쳐 라고 아이한테 이제 주의를 주거나 야단을 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입술에 안면 주변에 어떤 입술을 야무지게 다물고 입술을 쓰고 혀는 덜 쓰게 하는 그런 근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예비교정의 전 단계로서 더 일찍 쓸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꾸준하게 정말 짧은 시간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루에 집에 있을 때 잠자기 직전에 1시간을 쓰고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만 입안에 장치를 끼워 놓으면 되는 그런 장치인데 이것을 써서 충분히 본인이 이제 습관도 교정이 되고 근력이 생기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떤 구호흡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어떤 부조화의 문제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쉽게 말해서 돌출이 없어지고요. 돌출이 굉장히 적어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근기능 장치가 위턱이 있어야 될 위치와 아래턱이 있어야 될 위치를 거기에 이제 그 장치를 끼움으로써 턱의 위치를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턱의 위치가 바로지는 거죠. 턱의 위치가 조화롭게 되고 너무 돌출되어 있거나 또 심지어는 아래턱이 뒤로 밀려가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혀가 항상 위치가 내려가 있고 깔아앉아 있고 아랫니를 밀고 있는 그런 경우 입술이 벌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총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습관을 쉽게 고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의 근력을 조절을 해야 되는가를 인지를 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